안녕하세요. AWS 코리아에서 AIML 스페셜리스트 SA로 일하고 있는 강성문입니다. 저는 사용자분들께서 AIML 서비스를 사용하실 때 기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2024년까지 75%의 엔터프라이즈에서 현재 파일럿 단계에 있는 AIML 프로젝트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워크로드는 클라우드에서 실행될 것이라고 함께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면서 어떤 추가 요구사항들이 발생하고 또 어떤 도움을 클라우드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 세션은 비즈니스 사용자들에게 세이지메이커라고 하는 서비스를 설명드리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세이지메이커는 AWS에서 제공하는 AIML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세션 중 간간히 기술 용어 같은 것이 등장하긴 하지만 대강 뉘앙스만 이해하시면 세션을 따라오는데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겁니다. 물론 테크니컬 사용자분들께서도 세이지메이커 기능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신 경우라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기술 사용자분들도 나중에 세부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추가 소스와 참조 자료를 함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머신러닝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머신러닝 플랫폼의 개념에서 세이지메이커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의 사례와 엔터프라이즈 사례를 통해서 세이지메이커가 실제로 어떤 도움을 주게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머신러닝 프로젝트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머신러닝 프로젝트 관리자라면 어떤 질문을 하거나 받게 되실까요? 여러분들이 PM이신 경우에 여러분들이 리더십이 PM에게 진행 단계별로 어떤 질문을 하게 되나요? 또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팀원에게 어떤 질문을 단계별로 하시게 될까요? 자, 여기 일반적인 머신러닝 프로젝트의 단계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준비하고 모델을 학습 튜닝하고 그리고 이를 운영 환경에 배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 프로세스를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하는 MLOps의 구축도 필요합니다. 데이터 준비 단계 이슈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에는 데이터 소스를 선정하고 데이터의 레이블을 생성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학습 단계로 넘어가면 어떤 알고리즘을 써야 할지, 어떤 프레임워크를 써야 할지 결정해야 하고 이 설계가 끝나고 나면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하는 실험을 반복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반복 실험 단계에서 모델을 디버깅하고 결과를 비교하고 파라미터를 튜닝하게 되죠. 모델의 배포 단계가 되면 새로운 고민이 생깁니다. 실제 운영 환경에서 동작해야 되는 서비스가 되니까 가용성, 확장성, 성능, 보안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 전체 과정을 어떻게 자동화할지 또 자동화를 위해서 어떻게 단계별 검증을 진행해야 될지 추가 고민이 다시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적어보면 단계별로 참 다양한 고민거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고민 중에서 도구를 사용해서 보다 생산적으로 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으십니까? 네. 일반적으로 화면에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영역들은 도구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능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어떤 실험에 대한 관리, 그리고 MLOps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에서 도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을 미리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에서 DevOps가 그랬었죠. ML 프로젝트에서도 유사하게 이런 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머신러닝 프로젝트라는 컨셉은 이런 고민에서 출발합니다. 자, 화면에 제가 MLOps의 교과서처럼 사용되고 있는 풀스택 딥러닝이라는 사이트에서 하나 이미지를 카피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데이터 준비, 개발, 학습 평가, 그리고 배포 단계별로 많은 기능의 빌딩 블록들이 있고 그 빌딩 블록별로 다시 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은 이 기능들을 구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빌딩 블록의 맨 위를 보시면 All-in-One이라고 되어 있는 블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블록에서 왼쪽에서부터 세 번째 볼을 보면 세이지메이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화면에 보시는 오픈소스나 개별 서비스들을 사용해서 직접 플랫폼을 구축하실 수도 있고 또는 이 세이지메이커와 같은 올인원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것을 한꺼번에 이용하실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유사한 다른 그림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어라이즈라고 하는 스타트업에서 한 머신러닝 블로그에 기고해 주신 글에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여기서도 앞선 사례와 유사하게 데이터 준비, 모델 생성, 배포 단계까지 다양한 툴들을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각 블록별로 세이지메이커 아이콘이 존재하는 것이 보이시나요? 네, 사실 이 그림에서 세이지메이커 아이콘은 조금 더 많이 등장해야 됩니다. 일부 빠진 블럭들이 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하지만 여기서도 여전히 여러 빌딩 블록들에서 세이지메이커가 역할이 골고루 포진해 있고 또 여러 기능들을 커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머신러닝 플랫폼의 요구사항이 무엇이고 현재 생태계에서 세이지메이커가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세이지메이커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세이지메이커에 대한 정의는 AWS 개발자 가이드에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영문으로 되어 있고 내용이 좀 기니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세이지메이커는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관리형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AWS에서는 RDS라고 하는 관리형 서비스가 있습니다. RDS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MySQL이나 PostgreSQL과 같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신 경우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가상 서버 위에 설치하실 수도 있지만 또는 RDS와 같이 관리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죠. RDS를 사용하면 DB 백업, 패치 이런 업무들은 AWS에서 관리를 해주고 사용자는 인프라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쓰시면 됩니다. 세이지메이커에서 제공하는 관리형 서비스들도 이와 매우 유사합니다. 머신러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앞에 보셨는데 이런 도구들이 필요할 때 이것들을 관리형으로 제공해 주게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텐서플로우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세이지메이커는 이 프레임워크를 관리형으로 제공합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이 프레임워크를 생성하는 거나 버전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세이지메이커에서 제공하는 텐서플로우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형으로 제공되는 많은 기능들이 세이지메이커에 있고 그것을 이 세이지메이커라는 이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리형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기능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코 이제 머신러닝을 학습하고 배포하는 이 두 가지 핵심 기능입니다. 머신러닝 학습이 필요할 때 그 환경을 관리형으로 제공해주고 또 추론이 필요할 때도 또 추론을 위한 모델 배포 환경을 또 제공해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요. 이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지원 도구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레이블링 도구도 있고 주피터 노트북과 같은 개발 환경, 알고리즘도 제공해주고 이미 트레이닝이 완료된 모델들, 분산학습을 위한 도구들, 모니터링 도구들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도구들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사용한 만큼만 빌링을 합니다. 이것이 클라우드 A 플랫폼이 가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에 AWS에서 제공하는 AI/ML 관련 서비스의 포트폴리오 맵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아마 자주 보셨을 겁니다. 이전 세션에서도 아마 나왔을 거고요. 서두의 설명을 좀 보시고 난 다음에 보시니까 조금 달라 보이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운데에 세이지메이커 레이어가 있고요. 각 기능의 서브 블록들이 보입니다. 이 서브 블록이 머신러닝 프로젝트의 세부 단계들에 대응되는 기능들이 되죠. 다음 페이지의 내용은 세이지메이커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입니다. 세이지메이커에서 머신러닝 프로젝트의 데이터 준비, 그리고 프로토타이핑, 그리고 학습, 그리고 운영 모니터링에서 각 단계별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세부의 기능은 이제 다음 챕터에서 사례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타트업의 사례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업에서 머신러닝을 개발한다고 해봅시다. 어떤 요구사항의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스타트업은 비즈니스 환경이 빠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애자일한 프로토타이핑 환경이 필요하죠. 스타트업은 가설로부터 출발해서 이 가설을 검증해야 되는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편적으로 셀프 서비스의 환경을 선호하게 됩니다. 스타트업은 이제 적은 인원이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담당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자 한 명이 인프라 설계, 시스템 설계, 그 다음에 운영, 데브옵스 이런 것까지 이제 소수의 인원이 다 수행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 역할이 필요하면 간단히 권한만 추가하면 빠르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 그런 환경이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또 급격한 수요 증가에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죠. 특히 B2C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조그만한 규모로 시작하더라도 급격하게 사용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럴 때 아주 빠르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은 수시로 비즈니스를 피버팅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전에 개발했던 내용을 한순간에 폐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인프라를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대여해서 사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스타트업의 구조와 핏이 잘 맞게 되죠. 빠르게 개발하고 확장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품질을 양보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보안과 관련된 기능이 그렇습니다. AWS의 메시지 중에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오르십시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개발되고 검증된 기능이 있으면 그 기능을 사용해서 기초공사는 완성도 있게 가져가시고 거기에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추가로 탑재하셔서 비즈니스 유지 케이스를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AWS에서 제공하는 관리형 서비스가 이런 시나리오에 매우 적합한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자, 카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카썸은 동남아시아 최대의 자동차 거래 이커머스 플랫폼입니다. 2015년 말레이시아에서 자동차 비교 웹사이트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 전체로 서비스를 확장하는 큰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유니콘 기업이 되었죠, 지금은. 이 스타트업이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성장한 데에는 클라우드의 도움이 컸습니다. 클라우드는 아이디어를 빠르게 구현할 수 있도록 적시의 리소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또 초기에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여 또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고, 또 이런 비즈니스 속도를 만족하면서도 보안과 같은 기본적인 기능은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죠. 자, 카썸에서는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업무를 자동화하는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화면에 보시는 자동차 번호판 디텍팅 같은 서비스입니다. 중고차 거래를 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번호판을 블러링 처리해야 됩니다. 카썸은 초기에는 이 부분을 수작업으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제 머신러닝을 적용해서 자동화시킨 상태고요. 기존 수작업에 약 1분 정도가 걸렸다고 하는데 이 작업이 2.4초 만에 처리하는 것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작업은 시간 개선보다 수작업이 사라졌다는 것이 더 큰 가치일 것 같습니다. 카썸의 머신러닝 프로젝트는 단계별로 진화했는데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최초에는 개체인식 알고리즘을 썼습니다. 욜로3라고 하는 개체인식 알고리즘을 써서 직사각형 형태로 번호판을 블러링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목표는 달성을 했지만 미학적으로 사실 완성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이제 마스크 RCN이라고 하는, 이걸 유즈케이스 명으로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법을 사용을 해서 이제 폴리곤 모양으로 약간 평행사변형 비슷한 모양으로 번호판을 디텍팅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조금 개선되었죠. 그리고 이 과정을 전체 자동화하는 MLOps 프로세스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차종이 추가되더라도 빠르게 모델을 업데이트해서 재배포하고 업그레이드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카썸은 이렇게 각 단계마다 세이지 메이커의 기능을 아주 적절하게 사용했습니다. 욜로3 기반으로 직사각형 기반의 디텍팅을 할 때에는 세이지 메이커의 관리형 텐서플로우 프레임워크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RCNN 기반으로 폴리곤 기반으로 디텍팅을 할 때에는 관리형 커스텀 컨테이너 환경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 둘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다음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세이지 메이커에서 머신러닝 학습을 실행할 때 세 가지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주황색 박스는 AWS에서 관리해주는 기능이고 하얀색 박스는 사용자가 구현하는 부분입니다.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려고 하면,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데이터, 알고리즘, 그리고 학습을 위한 코드가 필요할 것입니다. 첫 번째 방식은 데이터는 어쨌든 사용자가 제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AWS가 알고리즘과 코드를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AWS에서 알고리즘 코드를 제공하고 그런 관리형 서비스를 쓰면서 사용자는 데이터만 넣고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이 첫 번째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알고리즘 프레임워크까지는 AWS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고 여기에 커스터마이징된 사용자 스크립트를 추가하여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카썸에서 그 오브젝트 디텍션, 직사각형 기반으로 번호판을 인식할 때는 이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고리즘과 코드를 모두 커스텀 기능으로 사용자가 개발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카썸에서 그 마스크 RCN 방식을 사용할 때 이 커스텀 컨테이너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자, 사실 여기서 오른쪽 방식으로 갈수록 기술적으로 조금 더 난이도가 있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세밀하고 디테일한 것에 대한 사용자 제어가 가능합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기능은 관리형 기능을 사용하니까 기능은 조금 제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주 빠르게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카썸에서는 관리형 컨테이너 방식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도 어떤 이 툴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노하우를 축적한 다음에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 번째 방식으로 확장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최근에 IT 개발 인력이 부족한 것이 이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머신러닝 관련된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형 서비스가 단계별로 제공되는 이런 기능들을 보시고 나면 최초에 진행을 하실 때는 이제 관리형 서비스로 빠르게 진행을 해서 일단 서비스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경험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점차적으로 기능을 고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이 또 관리형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가질 수 있는 또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세이지메이커의 기능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 이 유즈 케이스를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카썸과 같은 컴퓨터 비전 프로젝트를 세이지메이커로 진행한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구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먼저 데이터 준비 과정에서 이미지의 레이블 작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때 세이지메이커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사용하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이미지 레이블링 작업 환경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는 레이블링을 작업을 실행할 작업 인력 관리 또는 작업 인력들의 접속 관리,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것 다 관리되고요. 그 다음에 작업의 진척 관리, 품질 관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이니까 레이블링 작업이 끝나고 나면 바로 환경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블링 된 데이터가 생성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개발 환경이 필요해지겠죠. 이때에도 몇 번의 클릭만으로 세이지메이커 노트북 또는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있는 개발 환경이니까 이것들도 필요하지 않으시면 꺼두시거나 아니면 삭제하시면 됩니다. 개발 환경이 준비되었으면 이제 머신러닝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앞서 빌트인 알고리즘 말씀을 드렸는데요. 빌트인 알고리즘 또는 매니지드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매니지드 트레이닝을 사용해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머신러닝 모델이 만들어지겠죠. 매니지드 학습 환경을 사용하면 학습이 실행되는 그 타임에만 컴퓨팅 리소스를 사용하고 학습이 끝나면 리소스를 반납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특히 고가의 GPU 인스턴스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 아주 비용 효율적인 구조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모델 생성이 완료되면 배포를 해야 될 텐데 이때에도 관리형 배포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새로운 이미지에 대한 번호판 인식을 리턴할 수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의 서비스가 생성이 됩니다. 이 서비스는 프로덕션 환경을 고려해서 멀티 에이지에 대한 장애 조치라든가 오토 스케일이라든가 A/B 테스트 도구들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이미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 업데이트만으로 언제든 그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래픽이 늘어나면 바로 인스턴스를 늘려서 그 트래픽을 바로 대응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운영 환경의 모델이 배포되고 나면 이 운영 모델을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세이지메이커 모델 모니터 같은 기능을 사용하시면 관련된 로그들을 남기고 그리고 트레이닝 환경과 추론 환경에서 무언가 달라지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킹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페이지의 그림은 제가 임의로 구성한 것이고 카썸의 실제 재활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카썸의 경우에는 실시간 추론이 아닌 배치 추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 추론 작업이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리소스를 반납하는 그런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 시나리오에서도 비슷할 겁니다. 설정이 구성을 하시기에 따라서 비즈니스 케이스에 따라 바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들을 모두 사용하실 필요가 없이 필요한 것들만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하시는 구성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한 스타트업 사례를 통해서 세이지메이커의 핵심 기능 위주로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엔터프라이즈 요구사항과 이에 대한 대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구사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요구사항은 스타트업과 어떻게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최근의 IT 프로젝트들은 거의 표준처럼 마이크로 서비스와 애자일 방식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더라도 개별 개발 방식은 스타트업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엔터프라이즈 경우에 스타트업과 달리 특징적인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예를 들면 처음부터 규모의 비즈니스가 만들어진다는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 제조사나 B2C 비즈니스를 상상해 보시면 처음 서비스를 설계할 때부터 수만에서 수천만 사용자를 고려하여 고민해야 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큰 기업인 경우에는 비즈니스를 복합적으로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데이터 소스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만큼 데이터 레이크의 구성도 복잡해집니다. ML 플랫폼은 데이터 레이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가 복잡해지면 ML 플랫폼도 마찬가지로 복잡해집니다. 조직이 커지면 역할에 따라 팀과 부서를 분리해서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업무를 실행하는 구조도 복잡해집니다. 특히 머신러닝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MLOps에 관련된 기능이 역할별로 세분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고려사항이 되고요. 그리고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과 연동하는 부분들이 또 필수적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데이터 소스가 온프레미스에 있어서 온프레미스의 데이터를 가져와야 하고요. 또 거꾸로 클라우드에서 트레이닝을 한 결과를 온프레미스로 배포해야 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안, 컴플라이언스, 거버넌스에 대한 요구사항이 엔터프라이즈에서 세심하게 요구되죠. 그리고 이걸 위해서 로깅, 모니터링, 비용 제어, 추적성 확보 이런 것들이 요구사항이 딸려 나오게 됩니다. 이 보안, 컴플라이언스, 거버넌스 관련된 내용은 엔터프라이즈에서 가장 특징적인 요구사항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엔터프라이즈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구사항이 머신러닝 과제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래서 다행히 AWS에는 이런 요구사항들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플랫폼 기능들이 이미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지메이커는 이런 AWS 플랫폼을 기반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머신러닝 프로젝트 과제별로 환경을 완전히 격리해야 된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WS에서는 어카운트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AWS 어카운트를 분리하고 아예 리소스를 격리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데이터는 데이터 레이크에 있을 테니까 데이터 레이크 어카운트로는 접근 권한을 설정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그 어카운트에서 개발한 모델이 실제 운영 시스템에 배포되어야 되면 배포 시스템에게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배포를 할 수 있게끔 열어주게 되는 거죠. 그 권한 관련된 세분화된 설정을 모두 제어할 수 있고, 그리고 어카운트가 분리되더라도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는 AWS 오거나이제이션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체 어카운트를 관리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네트워크 환경이 격리되어야 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는 아마존의 VPC라는 기능이 있죠.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라고 하는 네트워크 격리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고 만약에 다른 네트워크랑 또 사설망으로 접속해야 된다라고 하면 VPN 기능을 사용해서 접속하고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세밀한 접근 제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또 레이크 포메이션, IAM 접근 제어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AWS 플랫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제어가 자유자재로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도 그러면 실제 사례를 통해서 그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뱅가드는 미국의 투자은행입니다. 1975년에 설립되었고요. 글로벌로 19개의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는 17,000명이고 3천만 명 이상의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400여 개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고 운영 자금은 8.3조 달러, 하나로 따지면 1경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뱅가드에서는 사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전사 플랫폼의 관점에서 ML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하면서 다음 4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위한 환경을 셋업해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만약 사내에서 신규 프로젝트가 계획되었다고 하면 새로운 프로젝트 환경이 필요해질 것이고요. 이 환경을 셋업하는데 24시간 내에 셋업을 할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배포 리드 타임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배포 리드 타임은 학습에서부터 실제 업무에 적용되는 데까지의 시간 갭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100% 자동화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표는 ML 사용에 따라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동화된 모델 검증, 관리 절차 이런 것들이 필요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랫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플랫폼의 사용자는 머신러닝 프로젝트 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3개의 슬라이드를 통해 뱅가드에서 구성한 플랫폼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뱅가드에서는 우선 머신러닝 프로젝트 팀이랑 플랫폼 백엔드 사이에 챗봇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팀에서 챗봇에게 환경 셋업 요청을 하면 챗봇이 API를 통해서 환경을 셋업을 해주고요. 챗봇에게 데이터 접근 권한을 추가를 요청을 하면 챗봇이 그 권한을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의사결정은 사내 보안 정책에 위배되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백엔드의 인프라가 자동으로 생성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인프라스트럭처 애즈 코드라는 컨셉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IAC라고 부르는 이 컨셉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능한 것이죠. 클라우드 환경에서 모든 어떤 컴퓨팅 리소스, 컨피그 조건, 정책,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모두 코드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복제 재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실행됐을 때 세이지메이커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을 해서 이 환경들을 복제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세이지메이커 프로젝트라는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세이지메이커 프로젝트는 지금 시간에는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릴 것입니다만 해당 키워드로 관련된 기능을 찾아보시면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그 다음에 예제 코드라든가 이런 설명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하튼 뱅가드에서는 프로젝트 환경마다 어카운트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개별 어카운트를 생성을 하고 거기에 이런 표준 리소스를 생성을 하고 이 표준 리소스가 접근할 수 있는 모델 저장소와 배포 파이프라인의 구조, 그 다음에 접근 제어, 보안 정책 이런 것까지 표준적으로 생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뱅가드의 첫 번째 목표가 24시간 이내에 환경 셋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리마인드하면 리소스 상성이 모두 코드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24시간 내에는 충분히 생성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배포에 소요되는 시간이 언제냐보다도 여기서 수작업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주 큰 강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셋업을 하면서도 이미 검증이 완료된 기능들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보안이나 품질에 대한 안정성 또한 같이 증가하게 되겠죠. 다음 페이지는 MLOps의 모델 개발 단계에 해당합니다. 프로젝트 환경이 셋업되면 이제 모델 개발을 해야 될 텐데 여기에 2개의 워크플로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워크플로우는 모델 학습 또는 재학습을 하는 워크플로우고요. 두 번째 워크플로우는 코드 형상 관리를 하는 워크플로우입니다. 자세한 태스크는 여기서는 설명드리지 않을 것입니다만 일단 학습을 위한 부분들도 모두 자동화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배포 관련 프로세스입니다. 배포 관련해서도 3가지 프로세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리스크 관리, 또 하나는 배포 자동화, 그리고 세 번째는 운영 모니터링이 됩니다. 자, 뱅가드의 두 번째, 세 번째 목표가 뭐였나요? 두 번째 목표는 100% 배포 자동화였고요. 세 번째 목표는 ML 리스크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맨 위에 있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리스크 메타 정보들을 센싱을 합니다. 프로젝트 팀으로부터 이 모델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질의를 하고 챗봇이 질의를 하고 그 과정을 채우면 이제 리스크 모니터링을 위한 메타 크라이테리아가 생성이 됩니다. 그 크라이테리아를 가지고 운영 모니터링에서 나온 정보를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학습 단계에서 그 클라리파이라고 하는 모델의 해석력을 제공하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었는데요. 그 기능을 통해서 어떤 모델 자체에서 추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배포 자동화가 앞서 보신 학습 자동화 프로세스랑 합쳐져서 100%의 MLOps 자동화 프로세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을 텐데 사실 이 뱅가드의 사례는 작년 리인벤트죠. 리인벤트 2021에서 고객사가 직접 발표해 주신 내용에서 제가 카피해 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동영상을 보시면 저 세부 태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 시간에 지금 세 번째 트랙에서 ML 플랫폼 관점에서 세이지메이커의 기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세션을 함께 참고하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이 페이지에서는 세이지메이커의 기능과 또는 이 화면을 보시면 지금 저기 파란색으로 몇 가지 아이콘들이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저것들은 세이지메이커의 코드 파이프라인, 코드 빌드, 코드 커밋의 아이콘들입니다. 그래서
세이지메이커의 기능과 함께 AWS의 플랫폼 기능을 포함하여 이런 기능들을 구현한다. 이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본 세션에서 전달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이제 모두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추가 참조 자료를 설명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맨 처음 보여드렸던 화면입니다. 세이지메이커는 관리형 서비스라고 말씀드렸고요. 무엇을 관리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머신러닝 모델과 학습에 대한 관리 서비스가 중요하고, 그리고 단계별로 다양한 도구들이 제공된다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과 엔터프라이즈의 사례를 통해서 이 기능을 말씀드렸는데, 스타트업에서는 아마도 여기서 제공되는 관리형 기능들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는 식으로 프로젝트를 구성하시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빠르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에서도 마찬가지로 관리형 서비스를 많이 선택하여 구성을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자체 ML 플랫폼을 구성하시는 경우에는 또 AWS 플랫폼의 기능을 같이 엮어서 커스터마이징 하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세이지메이커에 있는 관리형 기능, 그리고 AWS에 있는 기능을 이용하여 이제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구성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이지메이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다음 두 동영상을 추천드립니다. 한글로 된 동영상이고요. 유튜브에서 세이지메이커 그리고 한글로 오버뷰 이렇게 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약 1년 전 버전의 콘텐츠이긴 합니다만은 핵심 내용은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이제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새로운 버전을 다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AWS 이노베이트 2022 행사와 함께 작년에 했던 행사의 내용들도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사실 예제 코드만큼 좋은 게 없죠. 그래서 세이지메이커 GitHub이라고 구글에 치시면 이제 맨 위에 올라오는 GitHub 레포지토리가 있는데 그 예제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신러닝과 관련된 정보들이 다 모여있는 AIML 리소스 허브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비즈니스 관련 콘텐츠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AIML 이노베이트 동영상 이런 링크들도 같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은 자료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AWS 리소스 허브는 지금 보시는 화면의 QR코드를 통해서 접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세션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AWS 이노베이트 AIML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설문도 잊지 말고 작성해 주시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